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10년 넘게 이런 건강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특별한 얘기 가져왔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일 많이 없으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아, 맞아. 저도 그래요. 냉장고 앞에 갔는데 뭘 하려고 왔는지 까먹고, 아니면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안경 찾고,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2023년에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우리한테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대 의대 김 교수님도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50대 이후 기억력 저하는 거의 90%가 생활 습관 때문이다라고요. 내가 나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미국 국립보건원이랑 우리나라 한국내연구원에서 함께 연구한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방법들이에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습관 3가지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연세대 의대에서 500명한테 실험해 봤는데 이런 방법들을 6개월 동안 해본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평균 35%나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잠깐,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 싶으시면 릴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50 넘어서 자꾸 까먹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뭐라고 들으셨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고. 근데 2020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 발표한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밥 먹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오히려 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넘어서는 더 그렇고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72세인데 평생 밥상 치우고 바로 설거지하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 들어서 식사 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진지 드시고 좀 쉬세요. 했더니 그럼 안 되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마음 이해해요. 우리 어른들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쉬는 게 게으른 것 같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18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진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어떤 연구요? 장내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에서 소화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랑 직접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장뇌축.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서울대 의대 이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장이랑
뇌가 마치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서 지금 음식 들어왔어. 소화 중이야. 하면 뇌가 알겠어. 그럼 내가 좀 쉴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졸린 게 당연한 거구나. 맞아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2019년에 연구해 봤는데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편안히 쉰 사람들이 바로 움직인 사람들보다 소화도 40%더 잘 되고 혈액 순환도 20%더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럼 뇌가 야, 지금 소화에 집중해야 하니까 나는 좀 쉴게 이러는 거네요. 정확해요. 근데 이때 억지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장은 소화하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라고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어? 쉬라고 했는데 왜 움직여?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랑 우리나라 한국내연구원에서 함께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완전히 잠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기대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쉬는 정도요. 아까 말한 그 할머니도 제가 권해드려서 해보셨거든요. 밥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20분 정도 그냥 편안히 쉬시라고.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시니까 어? 속이 편하네. 그리고 머리도 덜 멍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연세대 의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한테 실험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부르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소화기학회에서는 배부른 느낌이 들기 전에 수저를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30분 이상 누워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적당히 편안하게 짧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때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뇌가 진짜 쉬어야 해요. 그냥 창밖 보면서 멍하니 있거나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히 있는 정도가 딱 좋아요. UCLA 의대에서도 이런 마음챙김 휴식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첫 번째 습관이었어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편안하게 쉬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이거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아, 잠자는 자세 말씀이시구나. 저는 옆으로 자는 편인데. 근데 이게 뇌 건강이랑 관련이 있어요. 엄청 관련 있어요. 2013년에 노벨의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연구 분야가 바로 이거거든요. 잠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정말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뇌에는 내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 안에 있는 일종의 청소 시스템이에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2013년에 이걸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청소 시스템이요? 네. 하루 종일 뇌를 쓰면서 쌓인 찌꺼기들,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들을 이 뇌척수액이 밤에 쓸어서 버려요. 근데 이 청소 작업이 잠잘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구나.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세예요. 2015년에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MRI로 실시간 관찰해봤는데 이 뇌척수액이 잘 순환하려면 특정 자세가 가장 좋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바로 옆으로 자는 자세예요. 특히 왼쪽을 아래로 해서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 수면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하는 방법이에요. 오, 정말요? 왜 왼쪽이 좋은 거예요?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박 교수님 연구 보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더 잘 된대요. 그리고 뇌척수액 순환도 더 좋아지고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전 사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편한데 허리도 안 아프고.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보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중력 때문에 뇌척수액 순환이 6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자세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수면학회에서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옆으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디대는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베개도 중요해요. 이 베개도 영향을 줘요. 당연하죠. 옆으로 잘 때는 목이랑 어깨 사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써야 해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권하는 베개 높이는 본인 어깨 너비 정도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해봤어요? 네, 제가 아는 63세 아저씨가 계세요. 평생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는데 요즘 들어서 밤에 자꾸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아, 그런 분들 많죠. 나이 들면서 잠을 못 자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척수액 순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자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다, 불편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덜 깨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은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고려대 의대 신경과에서 500명한테 실험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와, 정말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낮에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간단해요. 하루에 20분 정도만 산책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고, 앉아 계실 때도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하버드에서도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런 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당연하죠.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써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럼 두 번째 습관을 정리하면 옆으로 자기, 특히 왼쪽으로 기대서 자기,
그리고 낮에는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순환 도와주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완벽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똑바로 누워서만 잤는데, 하신 분들, 댓글로, 나도 옆으로 자볼게요. 한 번만 써주세요. 같이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면 더 힘이 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2017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생체 리듬 연구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아침 루틴이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아무래도 화장실 먼저 가시겠죠. 그 다음엔 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물 드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그냥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더 좋아요. 한국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일본 도쿄대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왜 따뜻한 물이 좋은 거예요? 밤새 자면서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ml 정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목마른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마시고 나면 좀 정신이 드는 기분이 드는구나. 맞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보니까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뇌 혈액량을 15% 늘려주고 정신도 25%더 맑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이 햇빛이요? 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밤에 잠도 잘 오게 해줘요. 우리나라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이고 우울증 치료에도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햇빛 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서 밝은 빛이라도 들어오게 하세요. 아니면 베란다에 잠깐이라도 나가보시고 하버드 의대 연구 보니까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뇌 건강에 10배 이상 좋다고 해요. 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고 집 안에서도 밝은 곳에 있으면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아니에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정말 간단해요. 팔을 위로 쭉 뻗어서 뒤지게 켜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권하는 기본 동작들이에요. 침대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정확해요.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연세대 의대 연구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밤사이 굳었던 근육도 풀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30% 좋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제가 아는 76세 분이 계세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도 무겁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한.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미지근한 물 한 잔, 햇빛 10분, 간단한 스트레칭.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셨어요. 근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네.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요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어. 이러시더라고요. 고려대 의대에서 300명한테 실험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와,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 효과가 크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춰주면 뇌가 더 잘 작동하거든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밥 먹고 15에서 30분은 편안하게 쉬기. 장이랑 뇌가 대화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옆으로 자기. 특히 왼쪽으로. 뇌 청소가 잘 되도록요. 세 번째, 아침 루틴. 따뜻한 물, 햇빛, 간단한 스트레칭. 정말 어렵지 않죠?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기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식사 후 휴식만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잠자는 자세를 바꿔보시고, 그렇죠. 서울대 의대에서도 습관 만드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배우자분과 같이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요. 댓글로도 경험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 있더라. 이런 거 말이에요. 서로의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찾아서 전달드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